오늘은 저랑 나란히 숲속에 앉아가지고 모닝커피 먹는 느낌으로 자, 오늘은 자동차 리뷰어 숲사람으로 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프로필 말씀드리면은 일종 보통 면허에다가 이제 대형 버스 면허 소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때 그 장군 운전병 출신입니다. 국방부 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서 약 10만 킬로 정도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일단 제 개인 고정차가 있었고 그랜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제 소속된 부대가 약간 쉽게 말해서 렌터카 같은 그런 부대였는데, 거기서 국산차는 거의 다 몰아봤습니다. 그때 마티즈부터 해가지고 스파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웬만한 승용 부분에 있는 차는 다 몰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뭐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액티언 스포츠, 그리고 로디우스,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그 다음에 그 벤츠 GLA AMG 버전으로 피아트 500 그 기온차 있죠. 이제 지금은 이제 GLA 그냥 기본형 GLA 220 가솔린 버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뭐 GLA 220 같은 경우, GLA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차가 아예 처음에는 초기에는 있었지만 이제 GLA 220이 이제 연식 바뀌면서 가솔린 모델만, 지금 제가 하루에 한 출퇴근길이 왕복 한 50k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탔어요. 45,000km 정도 탔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 2년 가까이 타본 GLA의 그런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행하는 게 일단 고속 주행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제 도심 주행도 겸해서 늘 왕복 출퇴근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 주행에서는 다들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벤츠는 직진 안정성이 좋죠. 고속 주행에서의 그런 안정성이 뛰어나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그 코너의 안정성도 꽤 괜찮습니다. 코너의 안정성도 꽤 괜찮고, 아무래도 뭐 예전에 GLA 같은 모델의 AMG 버전에서의 그런 하체 단단한 세팅은 아니지만 승차감을 가져가면서도 이제 나름 안정적인 코너를 잡아주는 그런 안정성이 뛰어나고, 뭐 승차감도 이 정도면 이 엔트리급에서는 뭐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세단만큼은 절대 아니겠지만 뭐 이 정도 엔트리급에서의 그런 기대치는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이게 단점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단점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처음에 시동 걸 때 엔진음이 조용한 디젤차 수준? 그 엔진음이 이제 조금 크게 들립니다. 그 디젤차의 그런 엔진의 달달달 거림의 소리가 아니고 약간 배기음이 좀 크다라는 느낌으로 와닿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단점은 뭐 실내 사양은 단점이 많겠죠. 수입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일 가격 대비해서. 일단은 그 핸들은 그냥 기본형 핸들, 제일 기본 그냥 엔트리급에 들어가는 핸들이고, 이제 기어 방식은 컬럼식입니다. 컬럼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 핸들에서. 이게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이 핸들 움직이는 그 행동 반경에서 손이 다 기어랑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소개할 게 크루즈 컨트롤. 이제 뭐 전방 감지해가지고 하는 크루즈 컨트롤 말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그냥 정속에 뭐 100km 딱 두면 100km 쭉 가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달아놓은
이제 아이패드, 구형 아이패드 같은 거 꽂아 놓은 LCD 화면인데, 이게 기능이라고는 이제 뭐 그냥 라디오라든지 음악 제목 같은 경우 표시해주는 수준, 그리고 후방 카메라 실내에서 시동 거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후진. 시작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화질입니다. 뭐 이 이상 뭐 더 좋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질 괜찮죠, 꽤? 자, 파킹 버튼 누르고 시동 끄고, 시동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거를 많이들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시끄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지뢰 이제 이건 220인데 250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옵션이 예전에 AMG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 똑같은 LCD 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구려가지고 완전 예전에 그런 구형 미국산 차에 들어갈 법한 미국식 내비게이션, 그냥 GPS 수준, 내 위치가 그냥 요 정도 어디다라는 수준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AMG 탈 때도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돼 있는데도 여기 이제 LCD에 그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그 지니맵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상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치대 써가지고 그냥 T맵이나 카카오맵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카본 문양, 위에는 그냥 뭐 약간 인조가죽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게 색상은 베이지인데, 시트는 지금 이거 베이지인데 이 처음에는 엄청 이쁘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이제 이 시트라든지 배색이 엄청나게 이쁜데, 저희같이 이제 관리를 잘 안 하고 세차도 잘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세 이렇게 때가 탑니다. 이쪽에 내리고 타는 부분에. 그래서 좀 비싼 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약간 그 PPF 같은 필름을 바르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세차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시트 가죽 클리너로 꼼꼼하게 닦아 주시긴 하던데, 저희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처음엔 이쁜데 관리하는 게 귀찮은 본인의 성향이시면 이제 베이지 시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었고, 기타 실내 편의상 뭐 통풍 시트라든지 핸들, 열선, 흔히 이제 국산차에서 옵션을 넣으면 제공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겨울에 중요한 건 엉덩이, 엉뜨, 시트 열선은 있고요. 뭐 그 밖에 특별하게 실내 편의상은 뭐 많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실 오너 입장에서 이런 거를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리뷰어들이 이제 뭐 그런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리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실 오너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실제 유지 비용이 어떻게 드느냐. 연비는 11.2kg고 마력은 184마력, 배기량은 1991c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입차가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수입차 가격이 나오죠. 제원별로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구매가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제가 수입차를 구매를 여러 번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편했냐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한 금액 그냥 거의 그 금액으로 사신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일시불로 이제 현금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고 전부 다 할부나 리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보통 할부를 예를 들면 할부에는 이자가 있죠. 차를 보통 할부를 하면은 이제 그 이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딜러, 담당 딜러가 할인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취등록세라든지 할부 이자 등등을 감안을 하면 그 처음에 이제 차를 수입차를 할인받고 산 금액이랑 거의 또이또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랑 뭐 각종 취득세를 그냥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없애준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한 그냥 그 원래 정가
그대로를 할부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 그 차값의 30%를 보통 걸긴 거는데, 선수금으로 뭐 30% 걸고 나머지를 50개월 나누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보통 요 정도 지금 엔트리급에서는 그 보험료가 한 100만원 중후반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처음 사셨을 때. 근데 이제 뭐 매년 갱신할 때마다 감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본인이 사고 이력이라든지 이제 보험 나이 자체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보험료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구매, 신차 구매 후 3년 동안은 보증수리 기간 내에는 거의 들지 않는다. 이제 보통 각종 소모품 쿠폰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와이퍼 뭐 등등 보증 기간 내에 이제 다 커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돈이 들진 몰라도 당장의 최초 구매 후 3년 동안은 아무 유지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해져야 될 게 뭐 주유비는 뭐 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연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도심이랑 한 8, 90km 정도 다니는 구간을 계속 왕복 출퇴근을 했을 때 못해도 11km에서 12km 나왔어요. 도심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정말 뭐 정속 주행하고 했을 때 집에 퇴근길에 이제 찍힌 그 연비가 16km 나왔습니다. 16km. 최고점을 찍은 게 자주 있어요. 그리고 토탈 연비가 지금 누적이 돼 있는데 보통 토탈 10km 찍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총 키로수 했을 때 10km 정도 평균 연비를 하고 있고, 제출대간 거리에서는 그냥 평균 잡았을 때 한 11km, 12km 정도 한다. 그 정도면 뭐 효율이 꽤 괜찮죠.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 이 차 살 돈으로 이제 국산 차종에 가면은 이제 얼마든지 뭐 풀옵션이나 이제 꽤 괜찮은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4천만 원 중반대 그런 이 벤츠 하나 딱지 보고 편의사항 같은 거를, 이제 국산차의 편의사항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서울에 친한 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연봉이 한 5, 6천 정도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제네시스 G70 풀옵션을 사느냐, 한 5천만 원 안쪽으로 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평상시에 차를 좋아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네시스 G70 풀옵션을 사느냐 아니면 C클래스를 사느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벤츠 할인받아서 한 400,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제네시스 G70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성향 차이죠. 뭐 차가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냐마는 수입차 엔트리급에서 본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벤츠의 그런 삼각별 딱지 하나 보고 벤츠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가격에 그냥 국산차 성능 좋고 옵션이 풍부한 그런 차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벤츠 GLA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돈을 주고 벤츠 삼각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뭐 성능적인 면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SUV를 좋아하는데, 차체 높은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자체도 이제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GLA 같은 경우는 수용용차의 승차감과 안정감을 어느 정도 주면서 그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SUV의 그런 높은 시야감도 살짝 주고, 요철이 많고 이렇게 좀 장애물이 많은 우리 한국 지형, 특히나 부산의 그런 환경에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지하주차장이 많잖아요.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많고 한데 뭐 쉽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때나 차를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형 SUV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밑에 보면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저희 카페 밑에 캠핑장 쪽에 뭐 오프로드를 막 신나게 달릴 차는 아닙니다. 막 거칠게 오프로드를 다니려면은 이 차종을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이건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어느 정도 뭐 빗길이라든지 좀 전천후의 안정감을 주면서 이제 승용차의 승차감을 원하고 그 벤츠의 삼각별을 원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한 해치백 형태이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리고 뭐 여러 가지 전천후성이 뛰어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처럼 뭐 국산차랑 수입차에 대한 그런 고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젊은 입장에서 벤츠
수입차의 그런 벤츠 딱지의 그런 하차감, 수입차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차감을 뭐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을 할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본인이 뭐 벤츠 탄다, 수입차 탄다 이렇게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한데 고민이 이제 유지 비용이나 이런 거에 걱정이 많다고 하셨을 때 3년간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지르셔가지고 그냥 타시고 뭐 3년 동안 돈 뭐 벌어가지고 뭐 차를 뭐 추후 바꾸던지 아니면 뭐 3년 동안 돈 많이 벌었으면 충분히 유지할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충분히 뭐 선택을 하셔도 뭐 후회할 차는 아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꽤 괜찮은 차라서 지금 아내가 주로 타고 있는데 자 지금 벤츠 GLA 지금 퇴근길 주행 영상입니다. 키로수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네플러 운전하고 있고요. 임산부입니다. 고속주행에서 코너가 꽤 괜찮았다 그지? 이거는 코너 들어갔을 때 뭐 불안감이 있어? 전혀 없지. 아 전혀 없어? 전혀 못 느끼겠어?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타겠다고 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중간에 차를 아내가 그거를 10년 동안 타주면은 저는 원하는 차를 또 돈 벌어가지고 사면 되겠죠. I wanna take a breath. I'm falling in love.